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쓰고 있는 고도원입니다. 16년째 됐습니다.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작은 글귀 하나가 번져서 지금은 350만 명이 받고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도 한 110만 명이 받는 것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동안에 가끔 제가 메일을 받습니다. 아침 편지를 보내면 답신을 주십니다. 물론 16년째 한 번도 안 보내신 분도 많습니다. 가장 간단한 답장이 5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날은 소설입니다. 그런 편지가 어느 날은 몇백 통, 몇천 통 쏟아져 들어옵니다. 저의 일과 중에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날 저를 주저앉혔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20대 후반의 여성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긴 사연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삶을 마감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정리를 마쳤습니다. 옷장을 다 정리했습니다. 은행 구자를 다 정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책상 정리하고 은행 구자 정리하시는 분이 계시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조입니다. 그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메일함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던 고도원의 아침 편지 오늘 마지막이야 하고 클릭하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보낸 편지가 바닥에서 우뚝 서기라고 하는 아침 편지였습니다. 그것을 읽고 제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끝구절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선생님의 작은 글귀 하나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렇구나. 아침 편지 매일 1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일을 반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보람이 큽니다. 누구에게는 생명을 살릴 수 있구나. 이 일이라면 남은 여생 충분히 헌신할 수 있겠구나. 어느 날 제가 충주 깊은 산속 옹달샘이라고는 명상 힐링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 됐습니다.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50대 초반의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분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물었습니다. 고도원 선생님,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입니까? 요즘 웰다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대답했습니다. 왜 죽는 것을 걱정하십니까? 잘 사시는 것이 잘 죽는 것입니다. 잘 사십시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늘 편안하고 성취하고 행복하고 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바닥에서 어떻게 견디느냐, 바닥에서 어떻게 우뚝 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바닥에 처합니다. 오늘날 죽고 싶어. 끝장이야.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십시오. 가장 어려운 것이 왕따입니다. 저는 시골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궁핍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지 못하는 배고픈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가 컸습니다. 이만큼 큰 것도 기적입니다. 10번 넘게 이사 다녔습니다. 시골에서 시골로 이사를 가는 것은 상실감이 큽니다. 죽음과도 같습니다. 겨우 친해진 친구하고 헤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을 설레게 했던 미숙이 소녀 다시는 못 봅니다. 그리고 새 동네에 가면 옛날 이름이 미숙이 이런 이름이 많았어요. 그 미숙이는 사라지고 이상한 형이 나타나서 짓밟습니다. 너 이리 와. 자식, 목사 아들이야? 이것도 옷이야?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한 형이 우산을 딱 들고 미소로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형을 따라가서 야, 이 동네는 살만하겠네. 퐁 빠졌습니다. 이만한 똥통을 만들어 놓고 똥을 가득 담고 지푸라기로 싹 덮어서 제가 그리로 갈 것 같지 않으니까 미소로 손을 잡아서 퐁 빠뜨리고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동네 아이들 한 20, 30명이 미리 모여서 웃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똥통에 빠져서 겨우 기어 올라와서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제 삶에서 맨 처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나만 죽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 칼 줘, 나발총 줘, 이놈들 나도 긁어버려야지. 또 한 번의 위기는 20대에 왔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에 연세춘추라고 하는 대학신문이 있습니다. 제가 글 쓰는 재주가 있어서 연세춘추 편집국장이 됐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헌법의 희자만 활자화해도 사형선고 내리던 그때에 의분에 넘치는 대학생 기자가 십계명이라는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걸고 썼습니다. 그것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함정이 됐습니다. 그때 좋은 법이 긴급조치였습니다. 잘 넘어가는데 마지막 긴급조치에 제적을 당했습니다. 저와 함께 786명의 전국 대학생이 집단 제적을 당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인생이 쫑났습니다. 수배자가 되고 붙잡히고 콩밥도 먹어보고 그리고 강제 징집을 당했습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 3년 동안 꼬박 보내면서 조금 과장하면 매일 밤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제도적 폭력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폭력이라고 합니다. 맹수우리에 양 한 마리 넣고 너 이놈 한번 당해봐. 아무도 봐주지 않습니다. 모멸감이 큽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고 청소한 그 군화를 핥게 합니다. 세워놓고 말하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모멸감에 제대를 냈습니다. 사회에 나왔는데 이력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제적학생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안티 거버먼트 스튜던트. 이거 독일어 아닙니다. 영어입니다. 완전한 아웃사이더. 이력서를 받아주지 않는 사회. 자, 여러분 20대 청년 여기 많이 계십니다. 이력서를 받아주지 않는 서울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닥입니다. 죽고 싶습니다. 애국심 사라집니다. 울분이 치솟습니다. 핏발이 섭니다. 그때 저를 견디게 한 것이 책이었습니다. 저는 똥통에 빠진 다음에 밖에 나가지 못하는 자폐증에 걸렸습니다. 대인기피증에 걸렸습니다. 심각한 내성적인 소년으로 돌변했습니다. 밖에 못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방한퉁수라고 그랬습니다. 그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에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다독가가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똥통에서 시작됐습니다. 똥통이 저를 살렸습니다. 군대 시절에는 그 모멸감을 가슴에 책을 품고 살았습니다. 책에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력서를 받아주지 않는 사회에 10년의 절망의 거리를 저는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시간을 사랑합니다. 왜? 그때 쌓였던 독서 카드가 어느 날 고도원의 아침 편지로 둔갑했습니다. 그 바닥에서 읽었던 책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가부터 갔습니다. 아침마다 깊은 산에서 옹달심에 풀 뽑는 여자 하나가 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7번 헤어졌습니다. 7번 다시 만났습니다. 저희는 14번의 이별의 키스, 제위의 키스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전기밥솥 하나 놓고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 갈 돈이 없어서 전기밥솥 하나 있는
신혼방에 일주일 숨어 지냈습니다. 자, 호구지책이 필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경제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맨 처음 시작한 것이 포장마차입니다. 하루 만에 접었습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군대보다 더 무섭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가 문방구라고 그래서 우리 둘이 4년 동안 모았던 돈, 친구 돈 모아서 계약하고 선반 짜고 좋은 자리라고 그래서 딱 입주하려고 갔더니 저하고 계약한 복덕방 아저씨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물이 안 넘어갑니다. 식도가 막힙니다. 열리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호흡이 안 됩니다. 숨이 안 쉬어져. 숨이 이럴 수가 있어. 정신 차려서 시작한 것이 웨딩드레스 디자이너 생활을 제가 5년 했습니다. 빵똥 모자 딱 쓰고 앙드레 구라고. 이화여대 입구에 아현동 꼭에 지금도 웨딩드레스 가게가 쭉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때 고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행복의 문이라는 가게를 열어놓고 웨딩드레스 대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주 재미있는 장사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업종에 계신 분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고객이 잘 모릅니다. 평생에 한 번 입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2번 유산을 냈습니다. 그것도 8개월 넘긴 유산이었습니다. 아현동이 북장산 동네입니다. 가파릅니다. 웨딩드레스는 밤새 물빨래를 해서 이걸 가지고 예식장에 미장원에 가야 됩니다. 배부른 여자가 연탄재 뿌려놓고 오르락내리락 그 길에 내리고 가다가 넘어져 보세요. 그럼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박터지게 싸웠습니다. 작은 일에 격해지는 것입니다. 바타져 있는 거예요. 바닥인 거예요. 그래, 오늘 한강 가자. 아니야, 고층 빌딩이 빨라. 안 올라와? 나 먼저 올라갈게. 따라가던 제 아내가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 이러면 우리는 그날 밤새 맙니다. 저희는 부부싸움을 2박 3일 3박 4일이 아니고 6박 7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때 저를 살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둘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맹세했습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다시는 내 입에서 한강에 가자 소리 하지 않을게. 고층에 올라가자는 얘기 하지 않을게. 그리고 제가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다 잃어서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부터 우리 꿈을 먹고 살자. 그리고 제 꿈을 얘기했습니다. 나 나중에 좋은 글 쓰는 사람 되고 싶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바닥의 검검들을 내가 나중에 쓰는 글의 재료가 될 거야. 그리고 울먹이면서 하나 더 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대통령 연설문 하나 쓰고 죽을 거야. 그때 제 아내가 개코나 웃기고 있네 했으면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때 제 아내도 울먹이면서 당신 글재주 있잖아. 당신 연애편지에 내가 뿅 갔는데 응원해 줬습니다. 이게 저를 살렸습니다. 제가 지금 6학년 5반입니다. 가장 아쉬워하는 것, 억울해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 사랑할 때 사랑하지 못했구나. 사랑하는 시간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싸웠구나. 사랑해야 할 시간에 왜 한강에 가자고 했을까? 저에게 묻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나 한강에 가자 소리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글을 읽습니까? 왜 책을 씁니까? 왜 커피를 마십니까? 저에게 물으면 더 사랑하고 싶어서, 삶이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바닥에서 우뚝 서게 하는 최고의 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